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가나에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코피 아난. 미국에서 유학한 뒤 유엔의 평직원으로 들어가 35년 만에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무총장에 올랐습니다. I, Kofi Annan, solemnly swear. 코피 아난 전 총장을 가장 유명하게 한 사건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의 담판이었습니다. 독재자와의 악수라는 비판도 무릅쓰고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I think the worst moment, of course, was the Iraq War, which as an organization we couldn't stop.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공개 지지했고 북한 방문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북핵과 인권 문제 개선에 줄곧 관심을 쏟았습니다. The nuclear issue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given a separate category and priority as compared with the human rights and the other activities that 2001년 유엔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아난 전 총장.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를 위해 고단한 길을 걸었던 친구를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당비를 내면서 충성도가 높은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시작하는데요. 당권 주자들은 휴일인 오늘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이들 권리당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야 담아야 되듯이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한 표 줍시오. 표 안 주면 안 내려갑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은 71만 명 규모로 전체 결과에 반영되는 비중은 40%입니다. 인원이 많은 데다 아직 후보 선택을 하지 못한 관망표가 많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고용 부진 원인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특유의 선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한 10년 동안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서. 김진표 의원은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당원이 함께 청원을 하면 당이 반드시 공식적인 답을 해주고. 유일한 호남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서울 삼양동에서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지역에 발전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다희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옥탑방을 떠나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한 달에 들어갔죠. 강남에 비해 뒤처진 강북의 발전 방향을 찾겠다며 시작한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친 겁니다. 그동안 보여주기 정치라는 비판과 노력한다는 칭찬이 뒤섞여 나왔고 반대 단체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강북 지역 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강남 지역에 주민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경전철 4개 노선을 임기 내 착공하고 청년 신혼부부 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강북 생활기반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박 시장을 지켜본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말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정책이 얼마나 그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기대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겉에 몇만 명 살짝살짝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본인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이제 중간에서 또 캐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강남과 강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박 시장의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 맞춰 방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구구절 방북 가능성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과시하고 북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시 주석의 의도 때문입니다. 앞서 싱가포르 언론도 시 주석이 구구절에 맞춰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시 주석 방북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 보임으로써 안정적인 집권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권 관계자는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시 주석에 앞서 8월 말 방북하는 만큼 미국도 큰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대북 협상 개입에 부정적이어서 시 주석의 방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강도 3지연을 찾아 적대 세력에 집요한 제재로 난관이 조성된다며 대북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 중대 결심 때마다 3지연을 찾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악의 고용 상황 때문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오늘 긴급 처방을 내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동영 산업부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책,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고용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오히려 절벽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네, 우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당국자들 보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장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오늘 당정청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보면 첨단 업종을 육성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라는 기존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우선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있다. 이런 점을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하성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최소한 그 속도라도 조절을 해달라 이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장 실장은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정책의 방향 전환은 없다 이런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비용 3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관련해서 2년 동안에 5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런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과연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부 여당의 처방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거기 오늘 또 엇박자도 좀 노출된 측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하성 실장이 변함없이 이 재정을 투입해서 소득을 늘려주겠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이어갔고요. 반면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제와 노동시장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얽매는 요소를 고치겠다는 뜻, 이걸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둘지 그거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되는 겁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 지금의 고용 악화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지적입니다. 먼저 역대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세계 1등 자리에 오른 이후에 최고의 상품을 내놓지 못했고 이 첨단 업종의 발빠른 성장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하락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제때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니까 이 바람만 불어도 심한 독감을 걸리는 체질이 돼버린 게 바로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이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체질 개선, 즉 산업 구조를 바꾸고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런 고용 악화를 맞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내놔야 할 대책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자, 저는 반도체가, 자동차가, TV, 냉장고, 세탁기 생산 라인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업하는 데에 들어가는 현금을 지원해도 막상 기업이 생산 라인을 늘리지 않으면 사람 뽑을 일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기업이 생산 라인을 늘리는 데 지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고도 빠르게 당장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휴일인 오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용 참사 논란 속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예산 확충안을 앞세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일요일에 긴급 소집된 당정청 대책회의는 참석자들의 심각한 표정 속에서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도 고용부진의 원인과 해법에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정까지 언급했습니다.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정책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거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경제정책의 핵심 축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고요. 다만 미세한 조정들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정청은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2.6% 증가율보다 더 늘려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한풀 꺾였다 싶더니 이번엔 태풍 소식입니다.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최고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오늘.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태풍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태풍이 폭염을 이겨서 이제 열대야가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일단은 좀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뭄이나 녹조 같은 이런 현상들을 다 좀 제거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잘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본 가쿠시마 남동쪽 부근을 지나고 있는 제19호 태풍 쏠릭은 오는 수요일 제주도를 거쳐 목요일엔 전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 고수온역이 존재하고 있어서 강한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생 초기 소형이었지만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성장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원래 부산을 제가 살고 있으니까 바닷가 근처 사시는 분들은 이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폭염 끝자락.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이 또 하나의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